안녕하십니까. 아구월 군스토리 CK입니다. 오늘 영상은 군대에서 특급 전사가 되면 좋은 점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특급 전사는 군에서 평가하는 모든 전투 과목에서 모두 특급을 달성한 최고의 군인으로서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전 장병이 달성해야 될 목표죠. 이 특급 전사가 되면 좋은 점들이 있는데 특급 전사가 되는 방법에 앞서 좋은 점 4가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은 점 첫 번째로 특급 전사가 되면 본인의 자부심이 높아집니다. 현재 대부분의 부대들은 특급 전사 배지나 오버로크를 가슴이나 팔에 달아주고 그 부대의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여기고 있죠. 이 배지나 오버로크를 또 달고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군복 입은 내가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군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급 전사 쉽게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평가들에서 특급을 맞아야 되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죠. 단 한 개의 평가에서라도 1급이면 특급 전사가 아닌 겁니다. 이 어려운 전 과목 특급을 여러분들께서 해내신다면 어깨 쫙 펴고 다니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간부, 병사 모두 부대에서 상급자들에게 인정받고 그 상급자들로부터 특급 전사 달성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아서 군생활이 편합니다. 보통 부대에서는 특급 전사 달성률을 월말, 분기말, 반기말, 연말에 부대별로 종합 분석해서 달성률이 높은 부대는 상을 주고 달성률이 낮은 부대는 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부대의 지휘관이 상급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핀잔을 받든 경고를 받든 그 부대의 지휘관은 뭔가 쪽팔림? 자존심 상함? 이런 분위기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러니 지휘관들이 특급 전사 달성률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이러면 이런 분위기가 또 예하 부대 지휘관, 지휘자들에게도 느껴질 테니 내림 압박처럼 아래 병사들까지 특급 전사를 달성해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급 전사를 딱 달성하고 나면 이런 상급자들의 압박, 관심이 없어지니까 군생활하기 편하다는 거죠. 본인의 자유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우수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짐으로써 자기관리에 아주 좋고 사회에 있는 부모님, 친구들을 비롯한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멋진 남자, 멋진 군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만이었던 사람이 군대 가서 특급 전사가 되면 몸놀림도 가벼워지고 사복 입었을 때 옷맵시도 잘 맞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전보다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 겁니다. 여자친구는 아닐 수도 있나요? 네 번째, 병사들에게는 요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특급 전사를 자대 가서 처음 달성하면 포상휴가가 부여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계급 진급 시에 1, 2개월 먼저 진급하는 조기 진급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특급 전사를 월별, 분기별로 유지를 잘하면 추가 포상 휴가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간부들에게는 특급 전사 달성 시 진급 가산점이 부여돼서 진급에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은 포상을 위해서, 간부들은 점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특급도 어렵지만 본인의 꾸준한 부족, 귀차니즘, 작심삼일, 간부들은 잦은 음주 등 이런 것들로 생각보다 특급 전사 못하시는 장병들 많습니다. 굳은 결심과 의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특급 전사가 되면 좋은 점 4가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입대하시면 특급 전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상을 떠나서 개인의 건강과 군인으로서 강한 체력을 위해서라도 군생활 동안은 특급 전사를 목표로 복무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특급 전사 어떻게 되는 걸까요?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가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총 5가지 과목이 특급이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사격은 250m 실거리 사격장에서 20발 중에 18발 이상을 맞춰야 되고, 두 번째 체력은 만 25세 이하 기준 2분 안에 팔굽혀펴기 72회 이상, 윗몸 일으키기 82회 이상, 3km 달리기 12분 30초 이내로 들어와야 특급입니다.
25세 이상 기준은 30세, 35세, 40세 이렇게 5세 단위로 특급 기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교육은 안보관, 대적관, 국가 간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암기하고 구술 및 필기평가를 받아서 특급을 받아야 되고, 네 번째 구급법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도수운반법과 같은 과제들을 행동평가를 받아 특급을 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핵 및 화생방은 방독면 및 보의 착용과 핵 및 화생방 상황 시 조치 요령에 대해 행동평가를 받아 특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필수 5가지 과목에 대한 평가 기준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자대로 복무하시는 그 부대의 특성이나 임무에 따라 그 부대 자체적으로 평가 과목이 한두 과목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로 본인에게 부여되는 군사특기 또는 맡은 직책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과목이 추가될 수 있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이제 되는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5과목 중에 진짜 어렵고 중요한 거는 사격과 체력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급법과 생방은 쉽습니다. 구급법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도수운반법, 군에서 주는 구급법 자료 일부 열심히 연습하시고 외우시고 평가 보면 다 특급됩니다. 핵 및 화생방도 MOPP 4단계, 간단히 말해서 방독면, 화생방 보호의, 그 두꺼운 옷 있잖아요. 복잡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연습 열심히 해서 8분 이내로 빨리 입고 화생방 자료 일부 이것도 열심히 외우시면 특급입니다. 그래서 이 2과목은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교육도 어떤 면에서는 군대 가서 정훈자료 달달달 외우시면 특급 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신교육은 좀 양이 많긴 하죠.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문제은행 몇백 문제에서 필기평가가 출제되고, 요즘 구술평가는 안 하는 부대가 많던데 구술평가를 하면 9개에서 10개 되는 주제를 말로 3분에서 5분 유창하게 떠들어야 됩니다. 주로 주제들은 안보관, 대적관, 국가 간 내용들이고, 주적이란 무엇인가, 한미동맹의 필요성, 북한의 화전 양면 전략 전술 막 이런 거예요. 정신교육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외우시면 분명히 특급됩니다. 입대하실 분들은 대북관계나 한미관계에 대한 굵직한 뉴스들, 우리나라 역사 중에 이슈들 이런 거 미리미리 좀 보시고 입대하시면 정신교육 공부하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격과 체력입니다. 사격은 입사 후 10발, 돌격자세 10발 이렇게 20발을 100, 200, 250 표적에 탄을 나눠 쏴서 18발 이상 맞춰야 특급입니다. 부대 특성과 임무에 따라 입사 후 5발, 돌격자세 15발을 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입사 후란 호안에 들어가서 정지 자세로 쏘는 것이고, 돌격 자세는 달려갈 듯한 돌격 자세로 서 있다가 통제관의 구령에 맞춰 엎드려 쏴, 앉아 쏴, 무릎 쏴 자세로 순간 변형하여 5에서 7초 안에 표적을 명중시켜야 하는 자세입니다. 사격 특급이 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려보면, 조준선 정렬, 호흡 정렬, 자세 유지, 0점 사격 시 탄착군 형성을 잘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조준선 정렬은 조준을 했을 때 표적과 총과 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을 잘 해야 됩니다. 개머리판 앞 힌지 부분에 얼굴을 잘 갖다 대고 눈 크게 떠서 가눈구멍 동그랗게 원을 만들고 가름자 끝을 중앙에 놓은 상태에서 표적도 중앙에 잘 올려놓고 방아쇠를 당겨야 합니다. 두 번째, 조준선 정렬이 잘 됐어도 숨이 가쁘면 총이 흔들리니 흔들리지 않게 호흡 정렬도 잘 해야 되고, 세 번째, 자세 유지는 특히 돌격 자세 사격 시 변형된 자세로 재빨리 자세를 잡은 후 조준선 정렬과 호흡 정렬을 해야 하므로 엎드려 쏴, 무릎 쏴, 앉아 쏴 자세 연습을 교장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번째, 0점 사격 시 탄착군 형성은 250m 실거리 사격 전 소형 사격장에서 0점 사격을 하는데요. 0점 사격이란 25m 거리에 0점 표적지를 부착하고 엎드려 쏴 자세로 3발씩 쏴서 그 3발이 표적지 중앙에 들어오도록 총의 크리크를 수정하면서
본인만의 0점을 잡아나가는 겁니다. 세 발이 표적지 중앙에 잘 모여 있으면 탄착군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탄착군 형성이 잘 되면 본인의 0점을 잘 잡은 거라서 실거리 사격할 때 표적이 잘 맞습니다. 0점은 사람마다 시선과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0점을 잡아야 됩니다. 자신의 총으로 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 총으로 쏘면 바라보는 시선과 총의 각도가 안 맞아서 원거리 사격 시 대부분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격할 때 이 4가지만 잘하신다면 무조건 18발 이상 특급을 받으실 겁니다. 다음은 체력입니다. 체력, 정말 절대, 네버,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과목이죠. 학창 시절부터 운동부에 있거나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좀 수월하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입대하셔서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입대하셔야 될 분이라면 매일 평가 종목인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를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오래 달리기도 틈틈이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은 요령, 방법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부단히 운동해야 됩니다. 제 경험상 2등병일 때 경도 비만이나 정상 체중인 인원들은 열심히 하면 몇 달 내로 체력 특급을 달성했었고 2등병일 때 고도 비만인 인원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 없이는 체력 1급을 달성하기도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본인이 비만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급전사 생각이 있으시다면 꾸준한 운동 시작하십시오. 꼭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든 시작하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특급전사가 되면 좋은 점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시나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생기시나요? 여러분, 노력하는 자에게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돌아올 것이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제 생각에 군대 가실 분들은 체력만 우선 이빠이 키워가세요. 특급전사의 기본 베이스는 체력입니다. 체력이 받쳐줘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미 가신 분들은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 개인 시간 할애해서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특급전사로 포사휴가, 진급도 중요하지만 특급전사가 되면 그 본인의 성취감과 자신감과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가 특급전사 되시길 바라면서 저의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CK!